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79번째 시간입니다. 제발 가을이 왔으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추분,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남해에서는 독일 마을에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남해에 와서 독일 맥주의 진수를 맛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시문학 동인인 한분옥님을 소개합니다. 한분옥님은 수필가와 시조 작가로서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서 낙동강을 먹고 자라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과,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울산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46대를 태화강물을 먹고 삽니다. 1987년 예술계 문학비평상 당선으로 문단에 나와 2004년 시조문학 시조로 등단하고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조집으로 꽃의 약속, 화인, 바람의 내력, 꽃 다 진다 잎진다, 산국 매운 향 등이 있고 일어 시집 심향, 영어 시집 Combination of Flower가 있습니다. 산문집 및 문학 비평집 꽃과 여자, 그리고 정령, 부용만방, 진홍가슴에, 모란이 지면, 백년의 저기가 있으며 현대 시조 정신 편집 주간 및 발행인이고 외솔 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서출판 돌담길에서 백년의 저기라는 책을 내었는데 문학비평가 권대근 교수는 서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년의 저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동서양의 위인을 제대로 해서 쓰여진 수필로서 대체적으로 주제가 제재에 실려 간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도가 높다. 형식적인 구조에서 오는 미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식 구조에서 오는 내용도 감동을 준다. 여성 특유의 언술 구조 속에 나타난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문장이 에세이의 진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항우의 애비 우미인에서부터 신라불상의 미학을 묘파한 방가 사유상에 이르기까지 한분옥 수필 전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니 무엇보다도 그녀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세계 인물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의 걸출한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한분옥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의 한벌, 한분옥. 불현듯 나더러 20살로 돌려준다면 덥석 받아 안을까? 푸른 봄 다 준다면 그 봄 다 어쩔 것인가? 누가 다시 돌려준다면 제 몫의 100년을 받들어 혼불을 발한 위인들께 뒤따라가며 저기 한불 바치고 싶다. 폭풍 같은 생의 광음을 잘라 별이 된 위인, 그들의 삶을 짚어간다. 멀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을 간다.
이슬 내린 푸석길에서 우러러 가슴 벅차다. 그리고 네 챕터로 나누어진 마음편의 수필 가운데 두 번째 단락 여인의 향기 중 마리아 테레지아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한 분옥 푸른색 난간의 계단 끝에서 육중한 문을 연다.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셈브란 궁전의 오랜 역사 속으로 문을 연다.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 어린 시절의 방과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침실이다. 18세기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최고의 가문이었다. 도금으로 장식된 침대와 콘솔들은 전형적인 로코코 양식이며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해안으로 꾸며진 유럽 최고의 가문이었다. 도금으로 장식된 침대와 콘솔들은 전형적인 로코코 양식이며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제안으로 꾸며진 꽃 문양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왕의 접견실은 오늘 당장 누구를 초대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것처럼 테이블 위에 꽃도 장식하고 비엔나식 자기 그릇과 왕궁의 은집기들은 이미 완벽하게 세빙되어 있다. 초대받지 않은 자신이건만 그 자리에 꼭 한 번만 앉아보고 싶어진다. 액자 속 여왕의 초상화를 보고 있으니 광택 있는 비단에 화려한 레이스 장식으로 패치코트를 한정없이 부풀려 올린 드레스를 끌어 금방이라도 실제 모습의 여왕이 공주와 함께 우아한 걸음으로 좌우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사뿐히 걸어 나올 것만 같은 환상 속에 마음이 설렌다. 인간이 이처럼 호사를 누릴 수가 있다면 구태여 신을 부러워하고 신에게 귀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신이 오히려 인간의 호사를 질투하고 말 것만 같아. 비엔나 여행에서 합스부르크의 호프부르크 왕궁과 심브런 왕궁에서 나는 인간의 탐욕과 절대 군주의 강력한 힘에 눌리고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의 바탕에서 미적 감각을 살린 실생활은 예술의 한가운데 있음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또 놀란다. 황제들마다 자신이 거처하는 동안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왕궁의 건축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독특한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전 황제가 살았던 방을 다음 황제가 사용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어 호프부르크 왕궁에서는 무려 2600개의 많은 방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 브로봉 왕가의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이름난 셈브른 궁전의 1441개의 방 중에서 20개의 방을 구경하는 날, 나 자신은 그 옛날의 공주였던 것처럼 걸음걸이 또한 한결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하고 있었다. 대제국의 저택이면서 또 축제의장으로 쓰였던 궁전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면서 훌륭한 예술가들과 장인들이 창조해낸 거대한 예술의 집합체이자 마리아 테레지아가 남편 프란츠 스테판과 11명의 자녀를 거느린 가족 초상화는 단란하고도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합스부르크가는 전쟁과 정략 결혼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18세기 초반에는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럽 대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스페인,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왕은 모두 반개 합스부르크의 사람들이었고 유럽 어느 나라든 합스부르크가의 여인이 왕비가 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당시 직접 통치 지역인 오스트리아와 독일 일부와 헝가리 지역만 하여도 서유럽 영토의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한다. 합스부르크 공국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많은 영토를 상속받은 합스부르크가의 유일한 공주였다. 1500여 개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를 보는 순간 유럽 최고 가문인 합스부르크가의 유일한 상속녀인 그녀의 결혼식이 어떠했는지 과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어른으로 성장한 10명의 자녀를 모두 합스부르크가의 목표인 영토 확장을 위해 정략 결혼을 시켰다. 외적으로는 남편 프란츠 스테판을 내세워 함께 공동의 황제로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공국을 다스렸다. 그 중에 막내딸이었던 베르사유의 장미로 더욱더 알려진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했다. 적대국인 오스트리아 출신 아내를 맞은 프랑스 황태자와 프랑스인의 마음가짐은 비정치적이고 여린 그녀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내몰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는 먹을 빵이 없다는 군중 앞에 그러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그 오스트리아 여자의 머리를 내놓으라는 광분한 군중 앞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끝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실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여제는 그런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의 불행을 겪기 전에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어느 어머니치고 자식이 비명의 목숨을 잃는 일에 넋을 놓지 않으니 있으랴. 그 많은 영토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 역시 인간의 세상에 있는 일이니 그녀는 외교술이 뛰어났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유럽 어느 나라의 황제보다도 더 유능하고 힘있는 군주였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우러렀고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편의 자존심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여왕인 동시에 아내였으며 한 사람의 여성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20개의 방을 둘러보고 나오니 여왕의 비밀스러운 열정이라고나 할까. 여기저기 인간 삶의 향취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남편 프린츠 스테판과의 사이에 자녀를 16명이나 낳았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자식 낳고 사는 여성의 삶에서 흘렸던 눈물과 사랑의 흔적이 나의 발걸음을 접는다. 나 자신도 모를 나른한 여운이 온몸을 휘감는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얼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해에 오면 한국 3대 기도 도량의 한 곳인 금산을 보게 됩니다. 금산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 설화와 얽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설화를 읽겠습니다. 남해 금산 보리암 동쪽 삼부람 아래 조선 태조 기단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이곳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린 끝에 산신령의 감흥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전설과 이에 보은한다는 뜻에서 산 이름을 보광산에서 비단 금자 금산으로 개명한 곳입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설악산 등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100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물었지만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역시 산신령의 감흥이 없어 포기하고 떠나려는데 멀리 남해섬 보광산에서 영험한 기운이 보여 바다를 건너 마지막으로 100일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남해섬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성계는 보광산에 도착하여 산불암이 보이는 절벽 아래 자리를 잡고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맞은편 큰 바위 위에 작은 바위 3개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산신령에게 기도했습니다. 금산 산신령이시여, 제가 중국에까지 정벌하여 황제가 될 운명이라면 저 바위 3개가 모두 서게 해주시고, 제가 한나라의 임금이 될 운명이라면 2개를 세워주시고, 한나라의 재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1개를 세워주십시오. 만약 하나의 바위도 서지 않고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모두 저 모습대로 누워있다면 저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촐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성계는 보광산 산신령을 향해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난음 정자나무 아래 행신의 말을 듣고 온 젊은이의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 상을 차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일 기도 마지막 날 기도를 올린 이성계는 꿈을 꾸었습니다. 개성으로 향하는 자신의 등 뒤에 말뚝 3개가 침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뚝을 치고 개성에 도착하자 자신이 목 없는 물병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 없는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서 눈을 뜬 이성계는 2개의 바위가 벌떡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감지하면서도 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급하게 보광산을 내려온 이성계는 해몽가를 찾아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몽가는 큰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몸이 새로 기둥이 되고 3개의 말뚝이 몸을 가로질렀으니 임금 왕자입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물병은 한 손으로 따를 수 없으니 2 손으로 떠받드는 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장차 장군의 왕국이 철옹성처럼 끝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이성계는 바위 2개가 일어선 것과 꿈 해몽자의 이야기를 듣고 금산 산신령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왕이 되면 금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싸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왕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신하들에게 보광산을 비단으로 덮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보광산을 모두 덮을 만한 비단은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신하들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전하, 보광산을 덮어 씌울 비단도 모자라거니와 비단으로 덮은들 1년도 못 가 비에 습고 바람에 날려 흉물스럽게 될까 걱정이옵니다. 그럼 다른 묘안이 있겠는가? 보광산을 영원히 비단으로 덮을 수 없사오니 산의 이름을 비단 금자로 써서 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할 줄 나옵니다. 그래, 그대들의 뜻이 옳도다. 그리하도록 하여라. 이성계는 남해 금산을 영원히 비담처럼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로 산 이름을 비단 금자 금산으로 명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경국대전을 지은 정도전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도전은 경복궁의 전각들 이름을 다 지었고 경국대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금산의 이름을 명명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에는 보리암전 삼청석탑이 유명합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보리암 앞에는 탑대가 있습니다. 금산을 오른 관광객이 반드시 들리는 이곳은 금산의 제1전망대로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미조 해안의 섬들과 송정해수욕장, 상주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탑대라는 이름은 김수로 왕의 황비 허왕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파사석으로 쌓았다는 보리암전 삼청석탑이 있어 붙여졌습니다. 남해 바다를 굽어보며 금산 상봉에 도도히 서 있는 탑. 이 석탑은 김수로 왕비 허왕옥이 인도에서 돌아오면서 풍란을 잠재우기 위해 배에 파사석을 싣고 무사히 돌아왔고 그 돌로 쌓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탑에 나침반을 놓으면 자기 난리가 일어나 북쪽을 북쪽이라 가리키지 않고 위치에 따라 나침반의 N극이 동서남북을 모두 돌아가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탑 근처에 대장봉에서 뻗어 내려온 기가 흐르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는 탑 안에 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름이 끼인 날은 볼 수 없지만 금산에서는 쌍홍문과 세존도를 봅니다. 석가세존이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쌍홍문을 뚫고 논이렸다 합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구멍을 뚫었습니다. 쌍홍문 안에는 지름 30 내지 40cm 정도의 구멍 3개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 구멍 3개에 돌을 던져 모두 들어가면 금산산신령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금산의 절경을 논일던 석가세존이 인도로 가기 위해 미조를 지나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섬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다가 돛대 모양의 동굴이 생겼다고 전해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불쑥 솟은 섬의 중앙에는 큰 동굴이 오른쪽으로 에는 작은 동굴이 뚫려 있습니다. 이 섬은 석가세존이 지나가면서 동굴이 뚫렸다 하여 세존도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남해에는 옛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진산인 망운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세존도로 향합니다. 살아있는 돼지와 일반 재물, 재관, 무속인들을 태우고 먼 뱃길로 가야 하며 풍각을 울리고 배전을 두드리고 파도를 일게 하고 흑운을 일게 하여 세존도에 도착합니다. 세존도에서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돼지 피를 온 섬에 뿌리고 돼지 머리를 제상에 차리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제를 지난 후에 계속하여 시성굿을 행합니다. 이렇게 세존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3일 후에는 반드시 이슬비라도 내렸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배를 타고 섬을 3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세존도 꼭대기에는 스님이 기도하는 형상의 바위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I Want Your Wedding입니다. 이 노래는 모두 다 알지만 사연을 아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한 미국 처녀가 6.25 전쟁 종군 기자로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사 한글로 잘못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국을 고대하던 그녀의 약혼 남자가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그의 부모가 죽은 애인은 빨리 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을 강권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상에서 깨어나 기억을 되찾은 처녀는 돌아오게 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결혼식에서 남몰래 참석해 뒷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부모도 알고 눈물을 흘리다는 슬픈 실화가 담긴 노래입니다.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더욱 감회가 깊을 것입니다. I want your wedding. To your wedding,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The organ was playing, my poor heart kept saying, my dreams are through. You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a vision of loveliness. Goodbye to my happiness. Your mother was crying, your father was crying, and I was crying too.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You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a vision of loveliness. Goodbye to my happiness. Oh, your mother was crying, your father was crying, and I was crying too.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